네, 지금부터 2부 순서로 입학기념 특별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최준우입니다.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기스트 장준영 부원장님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준영 부원장님께서는 1990년도에 기스트에 입원하셔서 오랫동안 자성 소재 또 나노 소재 관련 연구를 해 오셨고,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스핀트로닉스라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 분야를 키스트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할 때 초창기 멤버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분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 직접 연구 현장에서 활약을 많이 하셨고요. 사실 최근 이제 부원장님을 만나신 분들은 보직자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부원장님께서는 사실 그 이전에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KU 키스트 교원이기도 하지만 키스트 반도체 기술 연구단의 책임 연구원으로서 같은 센터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이제 2009년도에 세계 최초로 스핀 트랜지스터라는 새로운 신개념 소재를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사이언스지의 교신 저자로 이렇게 게재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논문의 퍼스트 오서가 저희 KU 키스트 교원이셨던 구현철 박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업적들로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을 비롯한 많은 상들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만 열심히 하시다가 2011년부터는 보직을 맡으셔서요. 이제 스핀트로닉스 연구센터장, 또 이제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초대 소장 역임하셨고, 이후에 강릉 분원장, 또 이제 지금 부원장으로 부원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R&D 정책을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장준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보직을 맡으신 중에도 꾸준하게 연구를 이어가고 계셔가지고 많은 후배 연구자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고요. 장준영 부원장님 너무 많지만 이만 마무리하고 부원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고 강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릴 것 같은데 잘 들려요? 예. 뭐 이쪽보다는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또 우리 그다음에 그 원장님들 깃발도 막 전달하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정말 눈이 초롱초롱한 우리 신입 학생들 한 분 한 분 다 불러가지고 그 또 뭐 입학 증서인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여기 또 한 분 한 분 얼굴도 다 띄우고 역시 KU 키스트다. 예, 하여튼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그 입학을 자축하면서 큰 박수 한번. 그 여러분들이 자축을 축하해야 또 저도 박수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KU 키스트는 우리 고려대학교 KU와 키스트가 한 몸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죠, 제가? 1시간인데 혹시 여기서 물리학이나 재료공학이나 이런 피직스 쪽으로 전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크게 좀 들어보시죠. 예. 왜냐하면 여기가 NT, IT, BT 지금도 그렇죠. 바이오 하신 분들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예, 오늘 저는 바이오는 전혀 아니고요. 예, 피직스 쪽 또는 IT 쪽 또는 머티리얼 사이언스 쪽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반은 그냥 농담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저도 뭐 여러 가지 아까 오다 보니까 KU 키스트 6대 매주 이렇게 컬러키움 착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전문적인 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입학 축하 강연이어서 제가 좋은 질문 발견의 기쁨이라고, 제가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하려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 어떤 질문이 나쁜 질문이냐 이런 걸 판가름할 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질문을 만들려면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전에 어떤 연구가 결과가 나왔는지 잘 알아야 내가 연구를 해서 어둠을 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고 뭘 개발하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바로 우리 이공계 쪽에서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팅을 안 하면
계속 남을 따라하는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남 따라할 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할 때 박사 과정, 석사 과정은 아무래도 그런 걸 트레이닝하는 단계니까 뭐 기존에 나왔던 걸 과연 이게 이 사람이 발표한 결과가 이게 맞아? 뭐 이런 아니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도전도 좋은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를 받고 또 나중에 이쪽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되면 좀 인디펜던트한 그러니까 박사 때 지도 교수가 했던 걸 벗어나서 내가 정말 뭘 한번 이 커뮤니티나 이 소사이어티나 이 연구계에 기여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민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저도 그동안 했던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아까 우리 최준우 교수님이 저한테 뭐 2009년도에 스핀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너무나 암울해가지고 과연 내가 뭘 기여를 할까 그 고민을 한 거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자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KU 융대 때 덕분에 오랜만에 다시 옛날 걸 뒤져가지고 좀 지난 주말 하루 정도 편집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랜만에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아는데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이런 강연은 뭐 이렇게 막 아카데믹한 강연 빼고 이런 강연은 저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를 좀 줄일 수가 있고 특히 KU 키스트는 저희 키스트도 반이기 때문에 저기 서 있는 제가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여기서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창피한 것도 있지만 그냥 있는 제가 그대로 살아온 요게 이제 순서고요. 순서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87년도에 그때는 지금 홍릉에 있는 키스트가 대전 요게 요 마크가 뭔지 아세요? 카이스트 로고 아세요? 처음 보세요. 지금도 카이스트는 이 로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키스트하고 카이스트가 같이 합쳐져 갖고 카이스트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는 아예 없었고 학부도 없었고 여기서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경희대 넘어가는데 보면 키스트는 한참 들어가고 계속 글로 들어가지 말고 직진해서 고개를 넘어서 경희대 넘어가면 그 왼쪽 편에 그 고등과학원 있죠. 카이스트 그 경영대학원 있고 고등과학원 거기가 원래 카이스트였어요. 그래서 학부는 없었고 지금처럼 대전에 있는 애들처럼 학부는 없었고 뭐 그때는 뭐 포스텍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서울대나 연고대나 뭐 이렇게 성대나 서강대 학부 졸업한 애들이 시험 봐가지고 대학원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군대를 4주만 갔다 오면 해결되는 거죠. 남자들은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죠. 근데 그때 원래 키스는 여러분들 1960년도에 생긴 거 아시죠? 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지가 키스트하고 그 전에는 카이스트가 아니라 T가 없이 카이스였어요. 카이스하고 키스트하고 합병을 해갖고 카이스트로 만들어놓고 지가 이제 설립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 갔냐면 89년까지 10년 동안을 카이스트로 갔어요. 제가 그때 저는 카이스트에 연구부가 있고 학사부가 있었는데 지금의 연구부가 키스트고, 그러니까 옛날에 학사부가 원래 카이스트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연구부에 L0에 학생으로 왔어요. 학생으로 어리버리할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을 때. 그래서 2년을 거기서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 출입증하고 똑같은. 요때는 이 인터넷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면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애상을 많이 줬습니다. 이게. 예,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90년 4월 1일자로 우리 그 당시에 지도 교수님이 자꾸 거꾸로 올라가네. 이거 하다가 세월 다 가겠네. 제 원래 여기 카이스트 지도 교수님이 이제 90년부터 키스트하고 카이스트가 분리돼 가지고 카이스트가 대전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지도 교수님이 자기는 대전 가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사모님이 인천에서 제일 큰 약국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남겠다. 그래갖고 이제 키스트로 남은 거지. 그래놓고는 그때는 센터도 아니고 실장만 있으니까 실장들한테 연구원 TO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석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교수님이 실장님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군대 가 있는데 저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인연이
그래서 그때 로고는 이런 로고였어요. 그때 원장님이 바로 저희 계시는 저 박원희 원장님이고요. 요게 요 사진이 1991년도에 제가 90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91년도에 5월인가 저희 키스트 체육대회에서 아니 키스트 축구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홍보실에서 찍었다가 요번에 키스트 60주년 그 화보 찾다가 이거 발견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 갔냐? 아, 요분 누군지 아세요?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 2월에 고려대학교 졸업식 할 때 와서 축사를 하신 분이에요. 뭐 하버드에 가면은 MIT나 이런 뭐 스티브 잡스 와가지고 축사하고 그러잖아요. 얘가 누구냐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 대표예요. 광로정이라고. 네, 그때 요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은 주전이고 축구. 요 사람들은 여기 안 입은 사람들은 이게 저기 주전자 물 떠오고 김밥 사오고 이렇게 그 하는 사람인데 그때 여기 얘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도 일 안 하니까 우리 그때 박사님께서 맥메스터 대학이라고 그 온타리오주에 있는 그 토론토 바로 밑에 네, 거기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위를 98년도에 하고 그 벤처 좀 하다가 정신 차리고 2000년도, 2002년도에 UCLA 박사후 연구원을 갔는데 여기 누군지 아세요? 여기? 예, 지금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장하고 있는 김영준. 예, 그때 제가 여기 포스닥 있었고 얘가 박사과정 있었고 요분이 야홍이라고 우리 지도 교수인데 성격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2년에 돌아와갖고 지금 일하는 스핀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맡게 됐고요. 그때 연구에 몰빵하라고 그때 우리 키스트에서는 저희 팀만 전담 연구팀만 PBS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수탁까지 다 버리고 예, 벌써 포스트 PBS를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센티브 뭐고 다 버리고 과제 그때 3책이었는데 다 버리고 예, 그때 여기 구현철, 민병철, 철철 브라더스 뭐 김영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송진동이까지. 그 다음에 요거 하다가도 못 믿으니까 저보고 2008년도에 그 MIT에 가서 꼭 그 임무를 달성하라고 그래갖고 MIT 현지랩 랩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 온사이트 키스 MIT 랩 요거 로고는 제가 만들었고요. 그때 여기가 자가지시 무대라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따가 발표에 나오겠지만 저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런 연구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2011년 와서부터는 이제 아까 우리 최준우 교수가 설명한 대로 여기 스피융합 연구센터장,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장, 강릉 부원장, 그다음에 부원장은 이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뭐 과학기술팀장 혁신장을 받아서 기념으로 준 걸 다 차고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하고 여기 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구를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실물이 보고 싶으면은 언제라도 사무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소장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2019년도에 그 아베상께서 일본의 아베상께서 우리나라의 급소를 건드린다고 반도체 3대 주요 소재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안 그랬으면 안 왔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연구소에 30분 동안 키스트 설립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도 10분 이상은 계신 적이 없는데 그 주로 행정동이나 외빈관에 의전실에 근데 영구동에 오셔갖고 현직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32분 계셨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 모시고 다녔고 마지막에 이분이 가시면서 이런 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예. 그다음에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으로서 회의를 같이 했고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돼가지고 제가 농담한 게 다 짤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위대함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문위원 할 때 요 양반이 저하고 같이 그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그 이재명 정권의 지금 현재 과학기술 부총리를 하고 있는 배경훈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20분을 써먹었네. 이게 더 재밌죠. 사실 뭐 이 내용 해봐야 뭐해. 이제부터 막 빡빡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반도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저는 이렇게 케미스트리나 바이오보다는 피직스가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쭉 보니까 그 실리콘이라는 그 전에 진공관으로 있다가 이제 그 실리콘이라는 웨이퍼에다가 소위 말하는 고체 IC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컴퓨터 이러한 진공관 방식의 굉장히 컸던 컴퓨터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왔고,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 여러분들이 하는 시모스, 모스펫 이런 트랜지스터가 1세대라고 그러면은 화합물 반도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블루 RGB를 내고 그다음에 광통신을 만들었고, 그게 기반이 돼서 인터넷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꿨죠. 그래서 2세대, 이게 이제 7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분들이 요거는 뭐 조금 다른데 노벨상을 받은 게 2020년이고, 3세대 요거는 제가 키스트에 들어와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지라물 반도체라고 실제 우리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나카무라상, 슈지 나카무라상이 니찌아이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와, 그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완전 재료공학의 정수인데 기판은 사파이어 쓰고 알루미늄 옥사이드, 그다음에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그 울주 스타일 그 구조니까 이게 격자 상수가 안 맞는 거예요. 디펙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전이가 엄청 많으니까 이론상으로는 밴드갭상으로는 얘를 잘 키우면은 에피 잘 키우면은 블루 라이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RGB가 완성된다 다 알고 있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 일본 셋이서 어쨌든 그 디펙트를 다 죽이고, 예, 죽여가지고 그거가 지금 A사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까지, 예, 그래서 지금은 끝판왕, 반도체 끝판왕의 연습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걔는 열전도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열 문제가 엄청 문제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열전도가 가장 빠르고, 예. 근데 밴드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1세대, 2세대 개발한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반도체가 굉장히 재밌구나. 재료공학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접근할 수 있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게 4족, 요게 3호족, 요것도 3호족이죠. 2육족도 있죠. 2육족, 징크 셀레나이드, 뭐 징크 옥사이드. 제가 그래서 17족까지 했어요. 17족. 카파 요드. 여러분들 17족이 뭡니까? 소금 아니에요. 소듐 클로라이드. 완전히 아이온 결합의 전형이잖아요. 전자 하나 주고 빼고 받고. 거기서 어떻게 반도체가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카파 요드, CUI. 그래서 그거를 2017년부터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네이처에 냈다가 데이터가 미비하다고 떨어지고 해서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냈는데, 예, 그게 CUI 17족 라이트 그 반도체 시초입니다. 하여튼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끝낼게요. 너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그냥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3호족 반도체 쪽에 쭉 나왔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죠. 아, 이거 그다음에 뭘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제 좀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요. 일렉트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바이오 하신 분이나 뭐 케미스트리 하신 분이나 여러분들 뭐 이거 물리에서 다 배웠을 텐데, 일렉트론이 갖고 있는 어떤 양자역학적 특성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차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는 거고, 이놈이 스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파울리의 뭐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뭐 이런 거 배웠죠. 그게 한 궤도상에 업과 다운이 업과 스핀 다운이 있으면 서로 어니힐레이트 돼가지고 마그네틱 모먼트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홀수로 남거나 이게 저기 언밸런스드 그 아큐페이션 했을 경우에는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어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게 반응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스핀과 차지라는, 즉 우리 사람을 따지면 오른손과 왼손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시는 1세대, 2세대, 3세대는 전부 차지만
차지만 갖고 우리가 한 거죠. 그리고 2세대, 3세대는 차지와 빛과의 어떤 그 연관성. 예. 도대체 스핀을 갖고 뭐 하냐? 오른손만 쓰는 거예요.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도 있는데, 그런데 스핀도 스핀 나름대로를 이용한 그런 일렉트로닉스, 전자 소자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도식적으로 그리면 그냥 스핀은 저 일렉트론은 그냥 요 차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스핀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이게 랜더마이제이션 돼 있다는 거죠. 랜더마이제이션. 모멘트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트랜지스터는 이 차지를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니까 게이트 전압에다가 네거티브 게이트 볼테이지 걸어가지고 우리가 저기 밸브를 수돗물에 밸브 다 잠궜다 닫았다듯이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온 앤 오프. 근데 스핀은 요거 당연히 일렉트론 차지를 갖고 있는데 얘네가 달팽이 팽이라고 보면 팽이가 빡 돌면은 쫙 돌아가는데 이제 회전력을 떨어지면 막 비틀비틀 거리는 잖아요. 근데 얘는 분명히 이 스핀이라는 것도 굉장히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 스핀을 제어하려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장은 우리가 여러분 그 시모스나 아니면 메모리가 전부 다 어드레서블 어떤 벡터 지금 이와 같이 5와열이 있는데 저기 지금 누구냐 손정권 교수가 앉아 있는 데만 온 시키고 싶은 거야. 나머지 다 오프 시키고. 그러면 여기다가 딱 어드레서블하게 여기다가 딱 신호를 줬으면 쟤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여러분들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드레서블하지가 않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참 집요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훅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스피드 변화, 여기 막대사서가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가 N극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S로 돌아가는 거 이건 많이 봤죠. 요거는 그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원자 단위에서 스핀을 엄청나게 이 안에 원자가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N극을 S극을 N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장을 걸어줘야 돼요. 근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메모리나 모든 건 작아지는데 그 특정한 소자에만 어떤 신호를 줘갖고 스위칭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그런데 90년대에 여기 보면 여기 N극, S극, 요게 N이고 요게 S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극과 S극 사이에는 도메인 월이라는 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렇게 쭉 변화하는 그런 월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얘가 일로 쭉 가고 얘가 일로 쭉 가가지고 이렇게 N극되고 S극 되는데 90년대에 이 스위칭하는 걸 여기 보시면은 얘가 전자가 이렇게 회로를 연결시켜줘서 여기 들어간 게 요 자기장 방향 평행하게 가다가 여기는 이렇게 토크가 일어나서 변하고 여기 가서는 저쪽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커런트를 줘서 이 도메인 월을 일로 주고 뺏고 해가지고 스위칭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근데 이론이 나온 이후에 한 몇 년 안 걸려갖고 실험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이 돼버렸어요. 이게 즉 스핀 정보를 즉 자석 없이 자기장 없이도 정기적인 방법으로도 어드레서블하게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만 나노 사이즈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스핀트로닉스 즉 스핀과 일렉트로닉스를 합한 전자 소자의 획기적인 붐을 갖고 온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스핀을 갖고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소자라는 건 온 앤 오프 즉 저항을 크게 했다가 작게 해서 전기를 잘 통하느냐 못 통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스핀을 가지고 아까 전자는 게이트 전기장을 걸었는데 스핀을 가지고 어떻게 그 특성을 얻느냐 여기서 딱 설명이 되는데 모든 스핀 소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석 두 개와 그 사이에 자석 간의 결합을 막는 스페이스 레이어 요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소자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스키매틱하게 그렸는데 이쪽은 요게 하나의 자석이고 요게 또 하나의 자석이에요.
여러분들 자석 하나 두 개 N극 S극 N극 S극 하나 딱 붙으면 어떻게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합쳐되면서 N극과 S극이 하나가 되죠. 예. 그거를 방지해 주기 위한 을 스페이스 레이어라고 그래요. 스페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요거 왼쪽 자석은 자화 방향이 이렇게 다운이에요. 이렇게 하얀색처럼 얘 자화 방향이 얘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자화 방향이 아래예요. 즉 왼쪽에 있는 자석과 오른쪽에 있는 자석의 자화 방향이 다 다운하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요거 둘이 방해해 주는 여기 논 마그네틱 스페이스 레이어가 하나 딱 가운데 막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모든 자성 소자, 스핀 소자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놓고 여기 배터리에다가 전원을 여기 요 노란색 선이 말하면 구리 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리 도선.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전류를 흘려버리면 결국은 전자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구리는 원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성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토탈 마그네틱 모먼트가 없다는 거지 자화가 없다는 거지 전자 하나하나는 스핀 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랜덤하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가.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마그네틱 자화가 되죠. 요 스핀 하나하나가 전자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간 전자가 어떻게 자화됩니까? 얘가 굉장히 강한 강자성인데 아래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스핀이 전부 여기까지는 랜덤하게 들어간 놈들이 이렇게 쭉 아래로 다 향하게 돼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쭉 흘러가죠. 그럼 여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것만 설명하면 저는 더 이상 끝이에요. 근데 여기를 건너가면 얘도 자화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즉 점핑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스테이트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잘 흘러요. 이럴 경우에는 저항이 낮고 극단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도선에 오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는 거죠. 디텍터를 어떻게 하냐는 걸 도대체. 여기다가 뭐 볼테이지를 갖다 놓거나 해놓으면 다 랜더마이제이션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근데 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 반대는 오른쪽에 이게 1넷인데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얘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든 뭐 하든 여기 왼쪽에 즉 드레인으로 있는 놈의 자화 방향을 아까하고 달리 위로 업 방향으로 했어요. 업 방향으로. 이럴 경우에 여기하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자의 수가 줄어들죠. 여기서는 여기에 덤핑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백스캐터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여기 요 빨간색 전자의 수가 별로 커런트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저항이 높죠. 네, 그게 온 오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10분 남았네. 좋습니다. 요것만 확실히 그러니까 스핀 소자 마그네토 일렉트로닉스라는 게 뭐 어떤 원리란만 이해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자석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스페이스 레이어가 전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냐에 따라서 특성이 다 바뀌어요. 거기에 매직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그것만 설명하고 제 강연 끝입니다. 자, 88년도에 1988 여기 스페이스 레이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페이스 레이어가 부도체냐, 반도체냐, 전도체냐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달라진다 그랬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항의 마그네틱 프로퍼티, 마그네틱 자화 방향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걸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라고 그랬어요. MR, 마그네토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자화 방향이 평행이냐 아니면 안티패러럴 반평행이냐에 따라서 이 저항의 변화가 1%, 2%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게 수십 퍼센트 또 수백 퍼센트가 돼야 이 온오프 스테이트가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메모리로 쓰든 뭐가 쓰든 훨씬 좋은데 이게 차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88년도에 그 어떤 사람이 여기가 이제 페로마그넷 있잖아요. 요 사이에다가 비자성 금속 방막을 넣었어요. 알루미늄, 카파 막 이런 것들. 아주 얇게. 그 전자가 통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한 10%에서 15%의 MR이 나온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1%대보다 10%면은 1000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변화, 엄청난 MR이다. 그래서 자이언트 MR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GMR이야. 나중에 알고 보면 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먼저 붙이는 게 장땡이에요. 이게 GMR이라는 게 자이언트 MR이에요. 나중에 하다가 CMR도 나와요. 컬러설 MR. 근데 얘가 요즘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마그네틱 그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뱅 돌아가서 5600 RPM으로 돌아가냐 7800 거기에 헤드가 있는데 그 헤드가 결국은 마그네틱 필드를 읽는 센서로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페로마그넷 사이에다가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인슐레이터 사라물을 넣었어요. 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전도에서 스핀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같은 메탈이니까 얘는 터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널링이 아주 얇게 만들어주니까. 터널링이라는 게 양자역학적으로만 일어나는 거 알죠? 그게 이제 요 인슐레이터를 집어넣으니까 바로 TMR. 이게 바로 터널링 마그네토 레지스턴스. 그래서 TMR. 근데 GMR보다 TMR이 얘는 한 평균 30% 나와서 초창기에.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가운데다가 반도체를 넣는 거죠. 반도체. 여기다가 반도체는 그런데 여기 페로마그넷 사이에다가 세마이컨덕터를 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뭐 굳이 넣는다고 느꼈지만 반도체는 아까 같은 이 경우에는 단자가 위아래 투 터미널인데 얘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모스펫처럼 소스 드레인 그다음에 반도체 게이트 그러니까 3터미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는 어떤 특성이 나올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 알렉스 펄터하고 피터 그룬버그라는 여기는 저기 불어로 그다음 여기는 이제 독일 이 둘이서 요 GMR을 처음으로 88년도에 PRL에 냈어요. PRL 피지컬 리뷰 레터. 근데 200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그냥 GMR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노벨상 정도 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TMR은 95년도에 요 자가디시 무데라가 바로 제가 그 현지랩에 가 있던 제 파트너였고요. 미야자키라고 테루오 미야자키라고 일본 도호쿠 대학에 있는 분이 이분들이 그 PRL에 백투백으로 같은 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투고를 해가지고 백투백으로 논문이 실렸는데 그때 이분들이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사이에다 껴가지고 TMR 한 30% 나왔다. 그 제가 이 방에 가가지고 자가디시한테 야 너는 그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MIT 같은데 제가 3년이 반 있었는데 여름 방학 때 학부생들을 전 미국에서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너는 TI 옥사이드, 너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너는 하나씩 주고 3개월 동안 네가 한번 해봐. 근데 그 학부 학생이 있으면서 한 조금 나왔다는 거야 시그너가. 그래서 이 PRL 논문에 보면 세컨 오서가 하나가 전혀 우리 모르는 애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얘가 누구냐 그랬더니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있을 때 그 학생이 여자 학생인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그 우리 와가지고 우리 방 세미나 할 때 와가지고 그때 자기 했던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 또 의대를 갔어.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한 분야에서 스핀트로메스 분야에서 노벨상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APS 미국 물리학회에서 주는 콘덴스 매럴 피직스의 가장 권위 있는 올리버 이 버클리 콘덴스 매럴 피직스를 제가 있을 때 받았어요. 근데 이 자가디시가 굉장히 영광스러워했어요. 그다음에 이 반도체는 누가 했냐? 이게 바로 제가 한 겁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못했는데 그냥 어쨌든 저랑 우리 키스트 팀이 한 겁니다. 아직 상은 혁신장밖에 없어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만간에 저도 국제적으로 하나 받지 않을까. 근데 저 혼자만은 안 되고 이걸 처음 했던 우리 다타 선생, 너니킬리면 그린 펑션에 그다음에 우리 막 존슨하고 셋이서 공동 수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보면 이 GMR은 이 가로축은 마그네틱 필드예요. 마그네틱 필드라는 거는 이
평행과 반평행을 바꿔주기 위한 거죠. 그랬을 때 신호는 이 저항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 리니어 어떤 외부의 어떤 신호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나온다 하면은 딱 사람들 무조건 센서의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다음에 TMR은 얘가 아주 좋은 게 이렇게 같은 상태에서도 이 히스테리시스 때문에 온 앤 오프 스테이트가 확 차이가 나요. 얘가 바로 메모리의 기본이 되는 소자입니다. 마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 MRAM. 그다음에 이게 뭐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설명은 결국은 스핀 트랜스포터 메모리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상용화 됐고요.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스핀 FET, 스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인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게이트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로직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디테일한 거는 요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 스핀 FET의 모식도인데 잘 보세요. 이게 요것만 요거 보면은 요게 소스예요. 요게 드레인이고 여기 소스 드레인인데 여기 게이트 볼테이지고 요게 반도체예요. 요게 게이트 옥사이드, 요게 게이트 일렉트로드. 그래서 전류를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스핀이 반도체로 주입. 여기는 이 소스 드레인은 강자성체예요. 스핀 소스가 돼야 되니까 스핀이 이쪽 방향으로, 즉 이쪽 방향으로 여기 방향이고 이쪽 방향으로 얼라인된 스핀이 반도체에 들어가서 얘가 드레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 여기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면 뭐 전문 용어로 라시바 스핀 오비 인터랙션에 의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착하는 놈이 얘 드레인의 얘도 강자성체, 좌우 방향이 역시 저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 놈은 같은 방향으로 올라있는데 여기는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360도로 가느냐 아니면은 180도를 돌려가지고 드레인에 도착하는 놈이 얘랑 안티패러렐 반평행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바뀝니다. 그 모식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요거 해야 되네.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딱 올라가는 게 저 위를 보면 하면서 불이 딱 들어져 온. 여기 요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같은 방향으로 딱 올라가면 온입니다. 반면에 얘는 이 게이트 전압을 바꿔주면 얘는 안티패러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항이 커져가지고 오프가 되는 상태예요. 요게 이제 스핀 트랜지스터에 올리고 이게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제목이 좋은 질문에 발견이라는데 질문도 안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페로 원에서 반도체로 하는 걸 스핀 인젝션. 그 다음에 여기서 스핀 디텍션.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가는 스핀을 전기장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방향을 패러렐, 안티패러렐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을 데이터 하나도 없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허송세월 하다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그때 강자성 금속으로부터 반도체로 스핀 전자를 어떻게 하면 주입을 하겠느냐. 2005년까지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입된 스핀의 방향을 게이트 전기장으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라시바 스핀 오피 커플링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스핀을 전기장으로 로테이션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반도체로는 안 돼요. 굉장히 모빌리티가 좋은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퀀텀 웰 구조를 갖는 양자 우물 구조를 갖는 이 햄트 구조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또 왜 뭐 이게 인버스 햄트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거는 인젝션하고 비슷하게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요 페로마그넷과 그 반도체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이게 저한테 주어진 문제. 근데 2005년까지도 아무도 이게 다 돼야 스핀 FET가 되는데 반도체에서 강자성체에서 반도체로 스핀 주입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인듀마세나이드 구조를 해가지고 밴드 계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인버티드 햄트 뭐 해가지고 다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한 다음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고 이거를 여러분들 보세요. 요 조성을 갖는 놈 6나노메타, 요게 엔도핑 된 거 요놈 7나노메타, 요거 2.5나노메타, 실제 전자가 이동하는 퀀텀 웰 구조 2나노메타.
이거를 하려면 MB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MB를 사다가 우리 그때 원장님한테 가서 돈 내놓으셔. 그래서 제가 25억을 받아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트라이앤 에러 끝에 이걸 쫙 만들어가지고 TM으로 봤는데 이건 TM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제 전기적인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요 콘텀 L의 캐리어 덴시티,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3만이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 레지스턴스 이런 걸 다 전기적인 특성을 했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페로망가넷을 얹어야 되잖아요. 페로망가넷. 그래서 요만큼을 깎아내고 식각을 하고 여기다가 페로망가넷을 올렸고, 근데 여기가 콘텀 L인데 요 거리에 따라서 저항이 굉장히 바뀌어요. 이거 찾는데도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위에다가 올렸는데 아무리 해도 그냥 다 노이즈만 나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까자 해서 식각을 계속해서 해보니까 저항이 굉장히 10에 한 3승 5도가 바뀌어요. 3승이 아니라 한 4승 5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부분이다. 근데 요 부분만 그냥 해서도 안 되고 나중에 결국은 옥사이드 레이어를 여기 인터페이스에다 옥사이드 레이어를 착 깔고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스핀 인젝션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25억 갖다가 만든 클러스터 MB이고, 그래서 MB 1, 2, 3 해가지고 여기는 이런 걸 반도체 키우고 여기는 페로마그네틱하고 여기는 이베퍼레이터 애처까지 붙여가지고 여기는 페로마그네틱 올리는 그 스퍼터, 이게 실제 우리 설치된 거고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21년 됐는데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L6 1층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스핀 인젝션을 겨우 했는데 2005년에 사이언스에 인젝션 했다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옵티컬 했다고 사이언스에 논문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러면 네이처 사이언스에 인젝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여기가 페로고 여기가 페로, 여기 소스 드레인인데 여기서 주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광학적으로 주입된 스핀의 양이 많으면 시뻘겋게 보이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사이언스에 처음 나왔고, 2005년에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개떼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07년 5월에 내가 진짜 이거 보고 가슴을 쳤는데, 폴 크루엘이라는 놈이 저한테 미리 그걸 보냈어요. 제가 학회에서 만났는데 드래프트를 보냈는데 정기적으로 측정이 성공했다. 그래서 결국은 네이처에 2007년 5년에 아까는 사이언스에 옵티컬 측정을 한 걸로 나오고 2007년 5월에는 정기적으로 측정한 게 나온 거예요. 저희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계속 검증하다가 늦게 내니까 APL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원장님 찾아가갖고 저 이걸로 면피가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죽어야 이제 못 먹어도 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까 1번, 3번, 4번이 해결이 된 거죠. 측정을 했으니까. 제일 어려운, 정말 난 하기 싫었는데 그럼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아무도 이걸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왜냐? 그 전에 했던 애들 그룹은 갈륨 아세나이드 또는 뭐 이런 콘토멜 구조가 아니었어요. 걔네들은 처음부터 이런 그 게이트 전압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젝션만 보려고 한 거였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가지고 경쟁 상대가 사실은 별로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쭉 해가지고 결국은 이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요. 요게 이 동그라미가 요 소스하고 드레인의 그 채널 랭스, 여기 채널 랭스고요. 요 동그라미가 실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X축이 우리가 인가한 게이트 전압이고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항이 되겠죠. I만 붙여버리면. 근데 이론적으로 계산한 게 바로 이 실선이 되는데,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과 우리가 채널 랭스 요 식은 이건데 이건 필요 없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발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이고 검증을 했고요. 혹시 이거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티팩트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이제 또 넘어가네. 여기 2009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왔고 그 여세를 몰아서 2013년도에 이건 조금 다른다. 이거는 극저온에서만 됐기 때문에 상온에서 좀 로직할 수 없을까 해서 그래서 카멜레온 프로세서라고 나왔고, 문제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팀이 역량이 되니까 또 2014년부터 쭉 해가지고 2021년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까지 뭐 가분하게 논문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최준우 교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시간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홀 이펙트 다 아시죠? 퀀텀 홀 이펙트도 아시죠? 지백 이펙트 이게 이제 열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다 차지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스핀 홀 이펙트가 2006년에 나왔습니다. 같은 홀 이펙트인데 스핀업과 스핀업 다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원래 홀 이펙트는 N타입과 P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포텐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스핀 홀 이펙트는 스핀업과 스핀 다운의 궤적이 달라지는 거죠. 외부 마그네틱 필드를 걸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콘텀 홀 이펙트에 대응되는 스핀의 어떤 특성인 콘텀 스핀 홀 이펙트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지백 이펙트에 해당되는 스핀 지백 이펙트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거만 쫙 발견된 거만 차지에서 발견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아직 스핀에서 발견 안 된 게 뭐냐 그것도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보직자의 길로 가는 바람에 제가 그거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뭐 파인만이 뭐 there are a lot of rooms in nanoscale physics인데 저는 스핀에서 굉장히 피직스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스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최준우 교수한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 한상욱 박사라고 양자 쪽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가 최준우입니다. 여기가 최준우 13년 전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 그 당시에 제가 막 이제 센터장 하면서 그때 우리가 지금 좀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였어요. 왜냐하면 결과도 나왔고 이제 원의 지원도 끊겼고 돈도 없고 사람도 달랑 이렇게 9명밖에 없었어요. 8명 정말 그때 우리가 2000년 2년부터 막 하다가 결과도 나오고 해가지고 잠시 쉴 때 근데 또 이분 이정훈 박사가 서울과고에서 터파 서울과고 2기생으로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자기는 그 자연을 알고 싶어갖고 피직스를 공부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1년 뒤에 자연은 이해하는 게 아닌가 봐요.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서 때려쳤어요. 그러면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보배를 하나 잃었고 근데 대신에 우리 최준우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예, 오늘날 우리 지금 키스트의 스핀팀에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제가 이분이 없었으면 사이언스 네이처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커보면 알겠지만 사이언스 네이처를 낼 때는 그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학회나 아니면 관련 연구 논문이나. 근데 저도 그 이후에 사이언스 네이처에서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거기는 요즘은 뭐 중간 레벨은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이름 근데 사이언스 네이처는 그냥 저자가 그대로 다 옵니다. 저자 명부터 봐요. 그래서 우리 소사이어티에서 좀 하는 애다 그러면은 일단은 리뷰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얘는 또 무슨 아이디어를 했지 이런데 중국이나 남미나 뭐 중동이나 처음 들어본 이제 듣보잡이 딱 논문을 내면 이것들이 사기쳤지 데이터가 좋으면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너서클로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있는 저희는 그때는 이걸 안 하면 저희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약간 트릭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돈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콜래보레이터로 막이랑 2003년부터 이제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성격이 되게 까칠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서사이어티에서 별로 친한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저는 잘 봐서 그런지 이분이 2003년에 와서 강연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만나고 여기가 재작 2024년에 여기가 이제 뉴햄프셔의 이 양반 집인데 이제는 은퇴하고 뉴햄프셔에서 이제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이 보시는 것 같이 큰 호수인데 여름에는 뭐 카약도 타고 카누도 타고 겨울에는 뭐 스키도 타고 뭐 하여튼 근데 지금 여기가 뉴잉글랜드가 너무 추워가지고 플로리다로 피안 여행 간다고 지금 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막이랑
한 23년간 하면서 제가 사이언스 네이처를 같이 썼고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저희가 레벨에 올라가니까 저희 키스트 그룹으로만 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문을 할 때 꼭 뜻이 있으시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한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괜찮다. 이거는 트릭이 아니다. 뭐 제가 시간을 오버했네요. 1시간 딱 했는데 하여튼 뭐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학생분들이 졸지도 않고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KU 키스트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시간은 연구는 키스트에서 하실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보면 인사도 좀 하시고 때로는 저한테 밥 좀 사달라고 부원장실로 좀 쳐들어오시고 저도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부디 여러분들 뭐 여기 박사과정도 있고 있을 텐데 계시는 동안 최소한 4, 5년은 박사과정은 뭐 4, 5년, 5, 6년 계실 텐데 편안하고 그다음에 실험실 안전 신경 써주시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 가지고 자랑스럽게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짧은 질문 한두 개 정도 학생들 특히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학생들은 질문을 안 하는 게 문제야.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국 애들은 가면 그냥 끝나자마자 저 이러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세대가 바뀌어도 질문들을 안 하죠.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 그때 이제 스핀 트랜지스터 개발하실 때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이렇게 막 경쟁자들 막 내고 할 때 했다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근데 학생들도 아마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극복하셨는지.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키스트 60주년 기념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이제 모시고 와서 올해 4번의 강연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학을 안 하셔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분 강연을 작년 10월에 일본가 가서 워크숍 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은 밟히는 게 노벨상 수상자잖아요. 27명, 8명. 그냥 하루짜리 한 50명 모여서 하는 워크숍에 노벨상 수상자 2명이 기조 강연을 하러 오신 거예요. 사례도 없고 그냥 도시락 하나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때 11시가 발표인데 기조 강연을 하시는데 이제 가치타 선생이라고 2015년도에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천체 물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몇백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실험실은 그 지하에 그 드럼통, 그러니까 물통, 수조를 엄청 막 뭐 깊이 한 50m.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뉴트리노라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설치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몇백 강년 떨어진 데서 초신성이 폭발한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칸데미노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거기서 듣고 끝나자마자 질문하러서, 저도 여러분 때는 질문 안 했는데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질문 많이 해요 요즘은. 제가 제일 먼저 손 들고, 아니 당신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먹고 살 수는 있었겠냐, 어떻게 그런 걸 하려고 하냐. 근데 그분의 지도 교수님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 질문에 지난주에 오셔갖고도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자기 얘기 아니라 자기 지도 교수님이 얘기다.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든 매일 일어나든 몇천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든 준비된 사람만이 그거를 캐치할 수 있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노벨상이나 성과의 달콤함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로서 그냥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하루 꾸준히 매진하는데 희열을 느낀다. 그래서 자기 지금 3세대 또 그 측정 장치를 만드는데, 그거는 지름 물통 깊이가 100m예요. 폭이 한 60m고. 그거 만드는데 5, 6년 걸려요. 자기는 만드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과. 그거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런 거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어 놓고 노벨상 못한 사람이 수천 명이 넘어요. 수만 명이 넘어요.
근데 자기한테 물론 행운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갖는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거 보고 저희가 2002년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암울했던 시기가 신호가 처음 나온 게 2006년 말부터 나왔으니까 한 4년간은 정말 우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정말 맞냐, 이거 이 일을 해야 되나, 예, 진짜 구박도 많이 받고 매달 원장실에 불려가갖고 보고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괜히 죄 지은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확실한 어떤 뭐랄까 자기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에 그럴수록 더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나라도 내가 무슨 소홀한 게 없나 데이터 보고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끝났는데요. 이상으로 이제 2026년도 정기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 및 대학원장 이 취임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